자, 오늘 2월 6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 실력업 문제 이 부분 좀 같이 좀 내가 풀어줄 걸 했지, 그지? 요거 풀어주고 뒷내용을 확률적으로 넘어가면 될 것 같아. 자, 일단 여러분들 그 134쪽의 실력업 문제 여기 유형편, 그죠? 우리 빨간 책 그 부분 나갈 겁니다. 혹시 여기 앞에 과제 했던 거 중에 질문이 혹시 있어? 질문이 있는지. 혹시 여기 사실은 했지만 여기 파워편이라는 교재 자체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푸는 이런 형태들의 질문이 좀 있을 수가 있는 게 있어서 그거는 가감없이 다 물어주면 되는데 혹시 딱히 없었나? 나 괜찮아? 너 몇 번? 131쪽에 25번. 한번 봅시다. 자, 0, 1, 2, 3, 4, 5 숫자가 각각 적힌 6장 카드가 있는데 이 중에 3장을 뽑아. 그러니까 3자리 자연수를 만드는데 짝수의 개수. 자, 요 문제는 이거 이제 어떤 조건이 붙는 건데 묘하게도 항상 3자리 숫자 뽑아라 그러면 이렇게 박스 만들어 주면 왠지 좀 잘 풀어진다. 그래서 지금 쓸 수 있는 숫자는 0, 1, 2, 3, 4, 5 요렇게 6개의 숫자를 적는데 짝수가 되는 조건부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짝수가 될 수 있는 수의 형태의 케이스들을 나누어 주는 게 첫 번째야. 자, 한번 대답해 보자. 자, 짝수 여부를 니는 뭘 보고 판단한다 했지? 그렇지. 1의 자리만 뭐가 되면 돼? 짝수만 되면 되지. 그러면 지금 여기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숫자 카드 중에 1의 자리에 와서 짝수라고 선택될 수 있는 건 이거 3개 숫자밖에 없잖아. 맞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케이스를 갈라낸단 말이야. 첫 번째 케이스가 어떻게 되냐면 앞에 2개가 뭐가 오든지 간에 0이 올 수가 있고, 두 번째 케이스는 여기에 2가 올 수 있고, 세 번째 케이스는 여기에 4가 올 수 있다. 이렇게 갈라낸단 말이야. 알겠나? 자, 그러면 첫 번째 1의 자리에 0이라고 하는 숫자가 와버리면 나머지 5개 가지고 2자리 만들면 되는 거라서 그냥 5 곱하기 4 해서 20 해버리면 끝나는 거야. 맞지? 그런데 이제 문제는 두 번째와 세 번째에 발생한단 말이야. 2라고 하는 숫자가 1의 자리에 온 거 이건 상관없는데 이거 2자리 계산할 때 2 제외하고 나머지 5장의 카드로 만들고 싶지만 제일 앞에 있는 여기에는 0이라는 놈이 올 수가 없기 때문에 2도 사용돼서 못 오지만 0도 못 온단 말이야. 그럼 앞에 올 수 있는 건 여기 4개밖에 없다고. 4개 숫자밖에 못 오고 뒤에는 다시 0이라는 놈이 들어갈 수 있지.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 앞자리는 4개밖에 못 오지만 또 뒤에는 1개가 빠졌어도 0 포함해서 다시 4개 숫자가 쓸 수가 있는 이게 변수야. 이게 여기서 포인트. 그럼 요거 16개가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동일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선 신경 쓸 숫자가 여기 있는 요 부분. 여기는 0이라는 놈은 올 수 없다라는 게 관건이라서 4가지가 된다는 얘만 챙겨주면 돼. 맞나?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에 있는 수들을 구해놓은 거 20, 16, 16이라고 하는 거는 다 케이스가 나뉜 거니까 더해주는 거. 이런 식으로 코드 잡으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그 문제가 눈에 뭐 띄진 않았는데 혹시 여기 숫자 맞추는 것 중에 이런 것에 대한 질문 나오는 게 있습니다. 수를 해서 3의 배수가 되게끔 뭐 해라 뭐 이런 것들 나오는 게 있거든요. 3의 배수나 9의 배수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 수의 판별법을 알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일단 배수 판별법을 쭉 다 정리해 줄 테니까 어디 메모해 놓으세요. 이거는
아마 내하고 수업 했는 사람은 몇 번 들은 적이 있을 건데 잘 기억들을 못하니까 자꾸 들어서 머릿속에다 심어 넣으세요. 일단 메모 하세요. 먼저 이제 내가 동일한 어떤 그 판별법 있는 거 숫자끼리 묶어줄 건데 첫 번째 숫자는 2나 5예요. 그래서 2의 배수, 5의 배수. 두 번째가 3의 배수, 9의 배수. 그 다음 세 번째가 4의 배수나 8의 배수입니다. 이것들인지 아닌지 숫자만 보고 바로 판별하는 거죠. 잠깐만. 여보세요? 뒤에 와서 수업 들으세요. 뭐 어떻게? 8시에 와서 수업 들으세요. 왜 앞에 수업을 해야 되잖아. 아니, 오늘 뭐지? 다른 약속이 있어가지고 다른 거 해야 돼서. 야, 씨. 걔도 수업 시간 안 들으면 언제 듣노? 그럼 아이가 내가 이따 저 영상 촬영해 놓을 테니까 뒤에 와서 영상을 보든지. 알겠지? 요상이 특이한데. 1시간 뒤에 늦게 올라오지. 자, 어찌됐건 아까 방금 했던 짝수 같은 경우가 이 여부에 해당되는 거예요. 2의 배수 여부가 홀짝 여부인데 2의 배수랑 5의 배수랑 똑같아. 무엇이? 1의 자리 숫자만 보면 된단 말입니다. 2의 배수라는 건 1의 자리가 짝수, 그죠? 그냥 2의 배수 2, 4, 6, 8 이런 거면 짝수가 되고 5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뭐죠? 5단 9단 해보면 5, 1은 5, 5, 20, 5, 3, 15, 5, 4, 20 5, 0, 5, 0 1의 자리가 5나 0이 오면 돼요. 그래서 이거 두 개의 공통점은 1의 자리 수를 체크하는 것으로 끝냅니다. 이렇게만 일단 메모해 놓을게요. 5의 배수 50, 50, 50 알겠죠? 그 다음에 3의 배수와 9의 배수는 어떻게 파악하는가 하면 각 자리 수의 합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예를 들어서 123이야. 이 보자마자 3의 배수인지 9의 배수인지 판단을 해야 돼. 그랬을 때 쓰는 방법은 이겁니다. 각 자리 숫자를 다 더해요. 6이죠. 자 3의 배수가 맞습니까? 6은 그러면 이 친구 3의 배수입니다. 6이 9의 배수가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얘는 9의 배수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숫자 작을 때 직접 나눠보는 걸로 판단할 수 있겠지만 자릿수가 조금 더 많아지거나 했을 경우는 이게 되게 유용하고 숫자 헷갈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자리 숫자의 합이 3의 배수이면 3의 배수, 9의 배수이면 9의 배수입니다. 얘는 각 자리 숫자의 합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됐나요? 꽤 쓸모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4의 배수, 8의 배수인데요. 얘는 4의 배수는 자릿수가 앞에 정말 많은 자릿수가 있어도 딴 거 볼 필요 하나도 없고요. 뒷 두 자릿수만 체크하면 됩니다. 끝 두 자릿수가 4의 배수면 4의 배수입니다. 실제로 숫자 배열하는 문제에 3의 배수, 9의 배수도 나오고 여기 4의 배수에 대한 질문도 많이 나옵니다. 끝 두 자리만 맞추면 돼서 지금 같은 경우 숫자 중에 선택하라면 어떤 경우가 있겠노? 끝 두 자리에 0, 4가 오고 2, 4 오고 20 오고 막 이런 거 있죠. 여러 가지 케이스 나올 수 있어요. 끝 두 자리. 오케이? 이런 식으로 배열합니다. 3의 배수 나오게 숫자 찾는 방법도 이 숫자들 가운데 합쳐서 3 나오는 거 찾고 6 나오는 거 찾고 9 나오는 거 찾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각 합이 나오는 숫자 배열해서 가고 이런 식으로 응용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근데 그 문제 풀 때 이것들을 모르면 못 푼다고 빨리빨리. 그래서 이건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스타일 문제. 아직 안 나와서 그렇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8의 배수는요. 끝 세 자리입니다. 얘만 키워드로 가져가세요. 자 그러면 이게 왜 끝 두 자리가 4의 배수면 4의 배수가 되는 것인가 하면 이겁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4 곱하기 25를 하면 100이 되죠. 여기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00이라는 숫자는 4의 배수죠. 그러면 100의 배수들은 전부 다 4의 배수가 된다는 거야.
맞잖아. 100 곱하기 얼마니까 4 자체가 4의 배수니까. 그러면 100의 배수는 다 4의 배수 되는 거 맞지? 그지? 왜 부끄러워해? 4의 배수 대답하는 게 부끄러워? 혹시 4의 배수를 좋아하는 거야? 또 이상한 소리 했다고. 여튼 이런 건데, 자 그러면 이게 또 무슨 말인가? 100의 배수. 자 봐, 예를 들어 2, 3, 5, 7, 8 이런 수가 있다고 칩시다. 자릿수가 많죠? 뭐 23,578인데 얘를요 끝 두 자리를 분리해내면 우리는 이렇게 잘라서 수를 해석할 수 있잖아요. 맞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친구는 100의 배수잖아요. 100 곱하기 235 하면은 23,500이다. 그럼 이 친구는 안 봐도 무조건 4의 배수예요. 얘는. 그러면 남았는 이 수가 4의 배수가 돼야 전체가 다 4로 묶어질 거 아니야. 4의 배수 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는 다 제쳐놓고 얘만 확인하면 되는 거야. 얘가 4의 배수가 맞나요? 4의 배수 맞아? 맞나? 4의 배수 맞나? 78은 4로 나눠보면 되지. 4로 나눠지나? 안 나눠져? 다른 거 아니고 혹시 17 하면 안 되나? 되지? 미안하다. 안 되네요. 38이네. 28 왔어. 안 되는 거 맞네요. 쏘리. 그래서 28로 안 되죠. 그러면 이거 4의 배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 방법으로 8의 배수도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8의 배수를 나타내기 위해서 얘도 끝 세 자리 쪼개 보면 23,000에다가 578을 더하게 한 거거든요. 이거는 왜 이제 1000의 자리가 이렇게 되는가 하면 8은 125를 곱하면 1000이 돼요. 이것 때문에 1000의 배수가 다 8의 배수가 되므로 여러분은 578만 체크하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이런 식으로 된 거니까 요거 배수 판별법이라고 하는 건데 요 정도는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지금처럼 숫자 만드는 응용 문제 커버 칠 겁니다. 이 질문들 다 나오는 것들이에요. 실제 문제에서 다 나옵니다. 지금 그래서 뭐 2의 배수인 짝수 여부는 뭐 워낙 기본 쉬우니까 그냥 저렇게 해놔버린 거예요. 자, 그 또 질문이 있으면 합니다. 조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질문 들어오면 풀더라도 다른 시각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아서 다 던지면 돼요. 이렇게 펼쳐서 갈 게 많습니다. 뭐라 조금 더 찜찜했던 것들 얘기해봐. 하고 혹시 여러분들 그런 거 한 개 준비해봐. 너네 왜 무슨 과목 불문하고 선생님 뭐 팁으로 얘기해 준 거 있으면 내가 포스트잇 같은 거 있잖아. 메모해가지고 붙여놔. 그래서 집에 가서 딱 옮겨다 적어놓고 외우셔야 됩니다. 특히 요 이제 곧 이제 중3 거 들어갈 거 아니야. 그저 복습하고 그럼 중3 거 들어가면 공식 암기할 거 많거든. 딱 막 군데군데 다 붙여놔야 돼. 책상 앞에 붙이고 막 어떤 애들은 화장실 문 앞에도 붙여놓고 이래갖고 어디든지 눈에 보이는 데 다 붙여놔. 붙여놓고 계속 암기해야 됩니다. 외울 거 정말 많아요. 고등학교는 더 말할 것도 없고 혹시 위에 형제 중에 고등학생 있는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알 거야. 경험할 거야. 되게 애를 먹습니다. 외우기 위해서. 혹시 뭐 더 질문할 거 없으면 우리 내용 하면 되겠나? 없어? 없나? 대중이 좋은데. 자, 그럼 혹시 또 뭐 얘기해봐라. 있어요. 있어? 어떤 거요? 저 133쪽에 33번. 33번? 오케이, 한번 보자. 뭐 여기 보자 5명의 친구가 있네. 하여튼 이렇게 이름으로 적어놓으면 제일 힘듭니다. 알파벳다 이러면은 파악이 안 되지. 어쨌든 5명 학생이 있는데 회장 1명, 부회장 2명이야. 정아 또는 해리가 회장으로 뽑히는 경우를 계산해 보라고 돼 있네. 자, 이건 이제 케이스로 갈라야 되는 문제예요. 자, 지금 보면은 갈리는 게, 자, 회장 1명, 부회장 2명인 상태에서 회장을 정아 아니면 해리가 회장이야.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자, 정아가 회장으로 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해리가 회장으로 되는 경우. 이렇게 딱 두 가지 케이스로 갈리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 이미 회장 자리는 정아가 이미 자리 잡은 거예요. 그럼 나머지 부회장 자리 2명을 정아를 제외한 나머지 4명 중에서 이거 두 자리가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원래 회장, 부회장은 나눠주는 거 아니잖아. 왜? 순서가 중요했잖아. 그런데 지금은 회장이 정해져 버렸기 때문에 여기 부회장은 직책이 똑같죠. 그러면 얘는 뽑는 순서가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4명 가운데 2명을 뽑는 4 곱하기 3을 하고 얘는 누가 먼저 뽑히든 똑같은 부회장이라서 나누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기 해리가 회장이 되더라도 똑같은 방법으로 되는 거예요. 해리가 회장 자리에 앉아있고 부회장 2명인데 또 똑같은 나머지 해리 제외한 4명 가운데 2명을 뽑아서 부회장 선택하는. 이거 계산한 거 2개를 이제 케이스가 다르니까 더해주는 거예요. 이거 동시에 될 수는 없는 거잖아. 정아가 회장이면서 해리가 회장 되는 방법은 반등 싹 잘라서 둘을 이렇게 붙여놓을 수밖에 없잖아. 불가능하잖아. 맞잖아. 그러면 둘 다 회장 되는 거죠. 반반씩.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동시에 선택할 수 없다. 더해야 되는 거예요. 됐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여러분이 질문 안 해도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거리가 한 게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여기 저 그 38번 문제 같은 경우에 여기 38번 같은 경우가 삼각형을 만드는 건데 문제 디자인이 크게 2가지로 갈립니다. 자, 원형이 있고 이거 이렇게 반원이 있는데 원형이냐 반원이냐가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직선 부분, 즉 한 직선 위에 있는가 이게 여기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여기 원형에 있는 이거 여기 점이 찍힌 거는 삼각형이기 위해서는 3개의 점이 필요한데 그 3개의 점 어떤 3개의 점을 잡아도 그죠? 무조건 삼각형이 됩니다. 왜? 한 직선 위에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지금 내가 얘기한 거 한 직선 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삼각형이 된다. 저 말이 무슨 말이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건 뭔가 하면 이런 케이스입니다. 지금 여기 하나의 직선이 있는 상태에서 여기 만약 이렇게 자 4개의 점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우리는 원래 삼각형이면 점 3개 뽑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뽑은 점 3개가 여기에 이렇게 3개가 뽑혀져 버리면 즉 한 직선 위에 있는 점이 선택되고 나면 얘는 절대 삼각형이 될 수 없어요. 맞죠? 여기서 하나가 되고 2개가 되든지 2개가 되고 나머지 1개가 되든지 3개 모두 여기 직선상에 올라가면 삼각형이 형성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36번이나 37번 문제는 풀 때 거기에 있는 점 개수에서 3개 뽑아내거나 2개 뽑아내거나 한 걸로 끝나요. 근데 지금 38번 문제는 거기에 있는 모두 6개의 점 중에 3개를 뽑아내 가지고 6개 가운데 3개 뽑으니까 6, 5, 4하고 이거 3개 순서는 상관없잖아. 뭘 먼저 뽑든. 그래서 3개 가지고 순서 바뀌는 걸로 나눠주면 20가지가 나올 텐데 그 그림상의 밑에 요 부분에 지금 보면 점 3개가 하나의 직선 있죠. 그러면 혹시나 이 20가지의 점 3개 뽑는 거 가운데 여기 밑에 있는 이 경우가 되는 거는 삼각형이 안 되잖아. 그래서 그 20개다 요 안 되는 한 가지 경우를 빼가지고 답이 19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각형이 되냐 안 되냐 질문에서는 여러분은 직선 부분을 체크하면 돼요. 자, 그럼 말 나온 김에 지금 문제 샘플은 되게 쉽게 여기 3개 점밖에 안 주고 한 가지거든요. 그럼 지금처럼 여기다 4개의 점이 찍히면 4개의 점 중에 3개의 점이 선택되는 건 몇 가지일까요? 실험 혹시 몇 가지일 것 같아요? 4개 중에 3가지가 선택되는 거예요. 어떻게 계산하지? 자, 예전에 혹시 계산할 수 있겠나? 계산할 법 모르겠어? 자, 지금 우리 숫자 카드 1, 2, 3, 4 4개 가운데 숫자 3개 뽑으라 그러면 어떻게 뽑아? 이거 어렵냐? 우리 배운 거 아니야? 어떻게 하지? 이거죠? 맞죠? 맞나 이거? 뽑아냈잖아. 근데 자, 지금은 3개 점을 뽑아서 순서가 중요합니까? 삼각형 만드는데 순서 중요해요? 삼각형 아무 점이나 3점이면 어떤 점이 먼저 뽑히든 상관없잖아. 이 점 먼저 뽑히고 가도 이렇게 그려도 삼각형. 이거 먼저 뽑히고 이렇게 순서 이렇게 돼도 삼각형. 어떤 점을 해서 어떻게 돌려도 다 삼각형 같은 모양 나와서 순서 상관없는 거예요. 3개의 점만 뽑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해줘야 되죠. 그래서 약분해서
네 가지 나오는데요. 자, 돌려서 생각합시다. 친구 4명이 있는데 3명이 뭉쳐 다니. 그럼 나머지 1명은 뭐가 돼? 약간 혼자서 이제 버림받았잖아. 4명 가운데. 그것처럼 4개잖아. 3개 뽑잖아. 반대로 1명만 점 1개만 버리면 되잖아요. 그럼 버릴 점은 4가지잖아요. 그래서 4가지 생각해도 됩니다. 이거는 되게 자유롭게 열린 상태에서 경우를 생각하시면 돼요. 딱 정해진 공식으로 뭐 경우의 수를 구하겠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그냥 공식은 이렇게 계산할 때 편하게 도움 되려고 하나 제시한 것이고, 이렇게 아까처럼 실생활적인 거에 맞춰서 여러분이 방안 짜면 됩니다. 경우의 수는 그런 거예요. 오케이? 아시겠죠? 근데 봐. 4개 중에 3개 선택하라 그러니까 숫자 카드 4개 중에 숫자 3개, 3자리 만드는 거는 다 했는 거랑 차이가 없는데도 전혀 다르게 느껴지죠. 경우의 수 문제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배운 거 다 하고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조금만 이렇게 상황을 달리 해버리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우리가 배운 상황으로 빨리빨리 접목시키는 거는 자기가 고민하는 수밖에 없어. 이거 이렇게 생각하니까 좋네. 이거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이거는 자기의 역량이 아니고, 이게 안 되면 힘이 듭니다. 고민 많이 해야 돼요. 자, 어찌됐건 됐나요? 자, 그러면 요 주제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은 된 것 같고, 또 질문이 없으면 지금 너 숙제가 다 됐니? 다음 채점한 거야? 아니요, 로그인 안 해도 되는데. 하여튼 내가 나중에 또 한 개 더 뽑아줄게. 그러면 이제까지 채점 한 번도 안 한 거야? 야, 그거는 안 돼. 그거 사이트 들어가면 오픈돼 있어. 그거 가입 안 해도 다 오픈돼 있어. 아마 잘못한 것 같아. 다 오픈돼 있어. 자, 어찌됐건 여기 봅시다. 자, 134쪽이 이제 실력법 문제로 가도록 할게요. 그 1번 문제 보면, 자, 다음 그림과 같이 수직선 위에 원점의 점 P가 있다. 그래서 동전 한 개를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오른쪽으로, 뒷면이 나오면 왼쪽으로 이만큼 옮긴다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3번 던졌을 때 다시 원점인데, 자, 이 문제는 주어진 문제 상황을 우리가 수 개념하고 이제 매칭시키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수직선에 점 P가 있잖아요. 그래서 수직선에서 오른쪽으로 한 칸 움직인다는 걸 수로 어떻게 표현할래 이 말이야. 민서야, 넌 어떻게 표현할래? 오른쪽 한 칸 움직인다는 걸 어떻게 표현하고 싶어? 아무 없어 지금? 아니요. 그럼 뭔가 생각이 떠올라? 네. 얘기해봐라. 뭘요? 아이씨, 분명히 네가 생각한다 했잖아. 혹시 생각하는 거 있어? 한 가지를 옮긴.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한 칸 움직인다고 하는 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수로. 플러스.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이거야. 그러니까 수직선이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가는 건 값이 커지는 거고, 여기가 양수잖아, 원점 기준으로. 그래서 오른쪽으로 한 칸 움직인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플러스 1로 수칙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자동으로 왼쪽으로 2칸만큼 간다고 하는 건 뭐 어떻게 표현 가능해? 마이너스. 그렇지. 왼쪽으로 2번은 마이너스 2로 표현 가능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실제적으로 우리 보고 행위를 하라고 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풀려면 수로 식을 나타내야 풀립니다. 그러면 이 질문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일단 3번 던지잖아. 다시 원점으로 나오지. 한 번 던지게 되면 우리는 이 숫자랑 이 숫자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 결국 이 숫자 3개를 조합을 해서 숫자 3개 다 더했더니 결과가 뭐가 나와야 된다? 뭐라고 돼 있노? 원점 돌아온다 했잖아. 그 값이 얼만데 원점이? 얼만데? 0. 그렇지. 이렇게 돼야 된다고. 이 숫자 3번 써서 0이 되게 만든다. 그러면 플러스 1 2번 하고 마이너스 2 한 번 하면 0 되는 거 아니야? 맞지? 이게 끝이잖아. 안 그래? 그러면 이렇게 배열하는데 얘들 순서 바뀌기만 하면 되잖아. 이 순서 바뀌는 게 몇 가지야? 3가지. 그렇습니다. 그치?
이것도 세 가지를 하는 것도 다양한 생각의 방법인데 직접 해볼 수도 있겠죠. 마이너스 1을 맨 뒤에 가운데 앞에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두 개가 하나만 나눈다면 얘가 넣을 수 있는 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다르네? 세 가지.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계산해 버리면 끝납니다. 책의 풀이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얘가 약간 이제 방정식으로 갔는데 앞면이 나오게 되는 경우의 횟수를 x번이라고 하는 거야. 세 번 가운데. 그럼 x번이 앞면 나왔기 때문에 플러스 1이 x번 있겠죠. 맞죠? 그래서 x를 곱하기 1이니까 그냥 이거만큼 움직였고 x번만큼 거기에 자 앞면이 x번 나왔다는 건 뒷면은 전체 세 번 중에 앞면 나온 거 제외하고가 뒷면이 나온 횟수가 되겠죠. 뒷면에 나온 횟수에 마이너스 2를 곱한 만큼 움직이는 거냐. 이거 두 개 계산했더니 0이 되더라고 하고 방정식으로 푼 거예요. x는 2라고 답이 나온 겁니다. 그럼 앞면이 두 번 나왔다는 얘기인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게 훨씬 편하죠. 이제 복잡한 문제 풀 때는 이렇게 풀 수밖에 없겠죠. 그죠? 혹시 서술형이다. 그래서 요거 연습을 해주시되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고는 이 사고로 가자. 틀을 잡으시고 수식은 만들면 되잖아요. 이해됐나? 이렇게 가야 돼. 실제로 이런 거하고 유사한 문제가 아주 오래 전 옛날에 수능 문제에서 나온 게 있었어요. 이게 뭔가 하면 지금 여기 이제 리모컨이 있는데 채널이 있는데 자 이걸 누르면 채널이 한 칸 움직이 그 위로 채널이 바뀌고 이걸로 하면 밑으로 채널 바뀐다. 근데 6번을 눌러가지고 원래 처음 채널로 되돌아왔다. 이런 경우의 경우 수가 얼마냐 이게 문제 나왔었어요. 실제로 뭔가 하면 위로 가는 거 플러스 1 밑으로 가는 거 마이너스 1 해버리면 돼요. 그럼 전체 6번에서 자기 자리 돌아온다는 건 위로 3번 아래로 3번이죠. 그럼 이거 3개 순서 바뀌는 것만 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많이 틀렸어요. 애들이 생각 어려워. 뭔 말인지 알겠나? 그러니까 일상생활적인 쪽의 상황을 올린다 내린다 플러스 마이너스.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죠. 우리가 가위바위보해서 이기면 올라가고 지면 내려가는 것도 올라가는 걸 플러스 내려가는 걸 마이너스. 그렇게 해서 수식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해됐나? 이런 사고의 방법으로 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이해가 됐으면 맞다 하고 여기 저 1-1번이 아까 이걸 그래서 앞면이 2번 나온다 했기 때문에 책은 이렇게 해놨어요. 앞면 2번 하고 뒷면 나오는 거를 다 표시해서 세 가지 경우 다 해서 설명했습니다. 안 되면 이렇게 다 해서 경우수 찾아낼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이건 달리 선택 여지가 없습니다. 안 떠오르면 해야 돼요. 자, 2-1번 내용을 봅시다. 자, 요런 문제를 뭐라고 하냐면 이건 이제 최단거리 문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최단거리. A에서 출발해서 P를 거쳐서 가는 건 최단거리. 아예 없네. 얘는 문제가 좀 쉽네요. 이렇게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최단거리인데 그나마 옵션으로 걸린 게 여기 요 지점 P라고 하는 지점은 무조건 지나가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막연히 문제를 생각을 하면 이거 경우가 너무 많은데 생각할 거야.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자, A에서 자, P 없다고 선치고 B까지 난다고 하면 오르락내리락 이렇게 돌아가면은 무한대로 길이 맞잖아요. 이 안에서 여기서 죽을 때까지 돌다가 못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최단거리라는 것 때문에 문제는 성립합니다. 자, 최단거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자 봐. 이쪽으로 향하다가 다시 백 할 수 있나요? 오른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올 수 있어요? 못 와요. 그럼 이미 최단거리라고 하는 게 깨져버립니다. 또 반대로 A에서 B로 가려면 방향이 위로 가야 되는데 위로 한 칸 움직여서 옆으로 갈 수 있어도 위로 가다가 백 하면 이미 최단거리가 깨집니다. 맞죠? 그래서 위로 가는 거나 옆으로 가는 거는 얘를 둘이가 순서가 바뀔 수는 있어도
반대로 되돌아오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최단 거리가 문제 성립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바꿔 할 수 있으면 계속 되돌아와 버리면은 이거는 무한대가 돼 버립니다. 이미. 그래서 이건 숫자 카운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최단 거리라는 말이고 그 말은 방향은 한 방향으로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저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오른쪽으로 위로밖에 못 갑니다. 한 칸씩 순서만 바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지금 P를 거치라고 했으니까 갈 수 있는 방법은 딱 요 범위 안에서만 길이 생길 수가 있고요. A에서 P로 먼저 갈 때 맞잖아요. 얘를 벗어난다는 얘기는 P가 여기에 있는데 한 칸 더 올라가면 되돌아와야 이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 박스를 벗어나는 길은 갈 수가 없습니다. 최단거리에서는. 마찬가지로 P에서 B까지 가는 것도 요 코스밖에 없어요. 요렇게밖에 안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A에서 P까지 가는 경우를 구해봐야겠는데, 자, 요거 하나 있고요. 그 다음 또 요렇게 길 세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P에서 B까지 가는 건 여길 하나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 둘을 곱하기 6가지 구하면 끝입니다. 이렇게 최단거리 구합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쉽게 안 나오죠. 이런 문제 안 나옵니다. 무시오가. 이걸 조금 더 복잡한 형태까지 가는 거 연습해 봐야 되는데 줄 많이도 필요 없어요. 한 줄만 더 껐을 뿐이거든. 자, 그리고 중간에 가는 거 요거 말고 아주 단순한 걸 그냥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거리 구하는 것만 생각해 봐도 경우가 좀 머리 복잡할 겁니다. 이렇게 가는 것도 있고 이렇게 돌아가는 것도 있고 막 다 표시하면 머리 아파서 못합니다. 아까 얘는 심플했잖아요. 얘까지만 심플합니다. 조금만 더 늘어나도 되게 경우가 많이 나와요. 한 칸 될 때만. 그러면 얘는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되냐면 요 방법을 좀 익혀놓죠. 이거는 나중에 그 실제로 예전에 진짜 수능에서 경우수 문제에서 지금 하는 이 방법으로 풀어야 되면 이렇게 푸는 게 편리한 문제가 나왔단 말이야. 알겠나? 그래서 요 지금 숫자 적는 걸 잘 기억을 하세요. 자, A에서 B까지 갈 때, 자, 여기서 어떤 지점들을 통과하는데, 자,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최단으로 가는 것. 또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것도 한 가지밖에 없고, 여기서 이쪽으로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맞죠? 그 다음 여기서 위로 가는 이 길도, 자, 민정아 이거 보고 메모해놔야 돼. 자, 메모 다니다 그림 그리고 따라서 숫자 자그맣게 따라 적으셔야 됩니다. 복습해야 돼요. 이쪽으로 또 여기서 일로 가는 길 한 가지밖에 없고 여기서 이 점까지 가는 것도 최단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또 여기서 또 여기까지 가는 것도 길이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각각의 점을 지나가는 경우만 따로 구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여기 이 점은 어떻게 되냐면 이쪽으로 올 수도 있고 이쪽으로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온 한 가지와 한 가지 합쳐서 여기는 두 가지 경우가 나타납니다. 합치는 거요. 여기 이 점은 여기서 일로 오거나 또 여기서 오거나 한 두 가지밖에 없죠. 근데 이쪽으로 올 때는 이 경우가 두 가지가 있잖아. 2랑 또 여기서 오는 한 가지랑 합쳐서 여기는 세 가지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특정한 지점으로 가는 경우의 수. 여기 이 점 같으면 이쪽으로 올라올 수 있는데 여기서 올라오는 건 이미 이 점이 세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여기서 올라올 때도 역시나 세 가지 방법으로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오는 한 가지 방법 합쳐서 모두 네 가지 방법 되는 거예요. 숫자를 계속 합쳐주면 되는 거예요. 처음에 이게 그냥 외우긴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숫자 외우는 사람도 있는데 길을 한번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여기는 이쪽으로 오고 이쪽으로 오고 두 개. 근데 일로 올라가는 건 이미 여기서 두 가지 선택이 있었고 그 한 가지 선택 더 있다 해서 세 가지 길.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 점 어떻게 돼? 여기까지 한 가지인데 여기서 두 가지 방법으로 왔죠? 여기가 세 가지. 여기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올 땐 여기 오는데 또 세 가지 했으니까 합쳐서 6가지. 마찬가지로 계속 합쳐주는 거예요. 이걸 이 작업을 반복하는 겁니다. 여기 4, 6하고 4하고 10, 10하고 10에서 20. 자그마치 20가지 길이 나타납니다. 이게 그나마 이게 제일 쉬운 겁니다. 이걸 길을 그림 그려가지고는 못 찾습니다. 여러분들. 하기 힘들 거예요. 됐나요? 이 방법을 꼭 알아놓으시고 어떤
구간에 대한 옵션은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지점을 지나가라. 그러면 이런 방법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조금 응용을 시켜버리면 이번엔 질문 이런 식으로 바꿔버립니다. 지금은 이 지점 무조건 지나가라 했죠? 변형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늘 지나가는 길인데 여기에 바위돌이 길을 막았어. 그럼 어떻게 가야 돼? 이 길을 피해야 되죠. 그럼 여기서 풀이법은 두 가지로 갈립니다. 일단 A에서 B까지 가는 전체 경우에다가 아까 우리가 구한 P를 지나가는 경우 구해서 빼주면 돼. 그거 아니면 이 방법 쓰면 됩니다. 자, 그럼 일단 둘 다 해보자. 먼저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거리 구하라 그러면 자 연습해볼게. 자, 일단 요 기계적으로 적으면 돼. 이 방향은 1, 1, 1, 1, 1. 그러면서 이제 숫자들 합쳐주면 돼요. 2, 3 여기 3, 6 그리고 4, 10 10가지 방법 있죠? 전체 10가지가 있었는데 아까 자 여기 특정한 지점 P라고 하는 지점을 무조건 지나가는 경우 6가지 그 지나가는 경우 빼버린 요 나머지 4가지는 지나가지 않는 거잖아. 맞죠? 자, 그런데 이 친구를 아까 내가 얘기했는 이 방법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이 방법이 좋은 점은 어떠한 조건이 되든 숫자 가지고 커브 치는 거기 때문에 한 번에 끝납니다. 자, 일단 여기 이 길은 우리가 못 가는 길이잖아. 어찌됐건 못 가는 길 놔두고 자 여기 1, 1 다 적어. 그럼 여기 있는 이 점을 1하고 1하고 합쳐서 2가 되나요? 자, 여기 똑같습니다. 여기 3되죠. 자, 그 다음 변수가 생깁니다. 여기 이 점 같은 경우에는 자 이쪽으로 오는 길이 존재하나 안 하나? 얘 때문에 막혔어요. 여기는 없어요. 그냥 여기서 오는 1이 유일합니다. 여기는 여전히 1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지점으로 가는 길만 따져보면 돼요. 여기로 오고 여기로 오는데 일로 올 수 있는 길이 없으면 0인 거예요. 또 여기도 보세요. 이 점도 보세요. 여기서 올라오는 길이고 여기서 올라오는 길이 있는데 일로 올라오는 건 여기 없어. 얘 때문에 막혀서 못 올라와. 이거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얘만 오족하면 3 그대로 여기 오는 거예요. 3 더하기 0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 1하고 3하고 돼서 4. 자, 아까 구한 답이랑 똑같이 나오죠. 얘는 한 방에 끝납니다. 이중으로 구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들을 다 메모해 놓으세요. 요거 세트로 좀 정리해놔야 됩니다. 특히 요거 연습 좀 해야 돼요. 그래야 이 최단거리 문제 다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메모하고 조금만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쉬는 시간. 자, 여러분들 뭐 잘 쉬었죠? 여기 저 3-1번 문제 여기 뭐 또 이 사전식 배열이라는 것도 워낙 많이 나오는 형태라서 꼭 좀 알아 놓으셔야 되는데 애들이 여기 사전식 배열이라는 말 나오니까 되게 좀 안 익숙한 것들아. 요즘은 사전을 안 쓰잖아. 대부분 다 그냥 검색하면은 앱에서 다 찾아주니까 그렇지? 혹시 여러분들 사전 사용해 본 적 있나? 영어 사전이나 국어 사전 혹시 써본 적 있어? 써본 적 있나? 있어? 그러면 우리 왜 국어 사전 같으면 순서가 기역, 니은, 디귿이니까 가나다라 순서대로 맞지? 그래서 우리가 뭐 사과 찾는다 그러면 기역에서부터 찾아서 사과까지 가면 안 되잖아. 어디 시옷 부분에 쭉 넘겨놓고 시옷 가고 그 다음에 아야, 어요, 오요 모음으로 아가 제일 먼저 나오니까 아에서 찾고 근데 뭐 서로 된 것에서 사과 찾고 있으면 되나 안 되나? 그러면 앞으로 돌려야 되지. 왜? 순번이 아가 앞에 있는 거 아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서도 이 사전식 배열이라고 하는 건 배열되는 순서를 인식을 하고 그 순서대로 맞추어서 이 주어진 문자나 이 단어들 숫자들을 적으란 얘기야. 순서대로. 그러니까 영어 단어 알파벳이니까 알파벳 순서 알죠? A, B, C, D 그 순서대로 수를 나열하라는 거야.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자리가 A로 똑같다면 그러면 두 번째 자리에 오는 알파벳 순서대로 또 나열하고 다 맞춰주고 나면 또 세 번째 이런 식으로 계속 한 개씩 내려가면서 알파벳 순서대로 다 나열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A, B, C, D 네 개의 문자를 이와 같은 방법 즉 사전식으로 배열을 했을 때 C, A, D, B가 나오는 건 몇 번째인데 이 말이야. 그러면 생각을 이렇게 가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CADB 뭐 이런 거야. 자, 이거 순서 알아야 되는데 얘보다 앞에 오는 건 뻔합니다. 뭐죠? C보다 빠른 알파벳은 A랑 B잖아요. 그러면 A가 먼저 오고 나머지 세 자리 되는 것, B가 오고 나머지 세 자리 오는 건 무조건 C보다는 앞선 거잖아. 맞죠? 그 다음에 또 C가 오고 난 다음에 여기 A가 먼저 왔죠? 맞죠? 그러면 C 다음에 제일 첫 번째는 A가 오는 거 맞고, 그 다음은 뭐가 와야 되는데 CA가 오고 나면 B가 먼저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순서 다음에 DB가 나오는 게 될 거다라고 알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얘만 몇 가지인지 체크하면 요거 하나만 더 더하면 순번이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 알파벳이라고 하는 게 그냥 저겁니다. 알파벳 사전 순이라고 하는 게. 됐나요? 자, 그래서 A 제외하고 나머지 B, C, D 가지고 선택하는 거는 3, 2, 1. 여기도 3, 2, 1. 모두 6가지씩 나오잖아요. 맞죠? 그러면 요거 두 개 다면 여기까지 12번째가 되죠. 요거 13번째. 그럼 여기 요거는 14번째 차례가 된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잖아요. 이 수들을 봤을 때. 맞습니까? 이렇게 이게 사전식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됐나? 좋아. 그래서 했지만 이게 일종의 기술입니다. 나오는 케이스별로 케이스를 잘 나열해서 정리하는 거. 요게 방법. 했죠? 자, 그러면 요 문제까지가 되었고,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분이 이제 과제로 좀 하고 또 질문을 받을 거예요. 경운수. 그러면 우리 오늘 뭐 남은 시간 얼마 없지만 확률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확률. 자, 158쪽을 한번 펼쳐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제 확률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요. 이제 확률이 뭐 무슨 말인지 우리 실제로 어떤 수학적인 이런 정확한 용어 정립은 되지 않았지만 이미 일상생활 속에서 확률이라는 표현을 많이 듣고 보고 여러분도 씁니다. 맞죠? 여러분들 그처럼 내 이 말 내 찐이야 찐 나 100% 장담해 이런 얘기 하잖아. 그게 다 확률이잖아요. 100%라는 말이 뭐지? 무조건 일어난다. 내 말 100% 찐이야 이 말이잖아. 야 절대 그럴 리 없어. 그럴 확률이 없어. 그러니 그건 뭐야? 확률이 없다. 이제 제로. 그러니까 우리는 확률이 뭔지 설명도 못하면서도 그냥 일상생활 속에 의사소통하고 다 씁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확률이 많이 쓰이는 게 정보가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왜 필기예보 볼 때 보면 늘 그런 거 나오잖아. 비올 확률 이런 거, 뭐 50%, 60% 이런 거 나오잖아. 그게 다 확률인 거야. 또 그 다음에 뭐 요건 야구자 모르면 모르니까 또 놔두고. 자, 여러분들 이미 우리가 감을 아는 게 있어. 자, 여러분들 그 객관식 문제 보기가 몇 개 있지 보통? 보통 객관식이면 이렇게 이제 5개의 정답 예시가 있고 이 중에 하나가 답이라고 했을 때 너네가 아무 번호나 찍으면 맞출 확률이 얼마나 돼? 얼마나 되지? 자, 예술아 혹시 저게 1, 2, 3, 4, 5번 중에 답이 한 개 되면 네가 아무 번호를 선택해. 그럼 맞출 수 있는 확률은 얼마가 되지? 5분의 1. 그렇죠. 전체 5개 중에 하나가 답이니까 5분의 1. 그죠? 안 배웠는데 이미 알고 있는 거야. 감이 있는 거야, 확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거를 5분의 1이니까 20%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어. 우리가 워낙 확률을 이 백분율로 표현하는 게 많아서 이게 친숙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배울 땐 다 대부분 이렇게 분수꼴로 배울 겁니다. 그죠? 이게 확률인 거예요. 별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 정답이 나올 확률이니까 정답이 나오는 경우 한 가지. 그래서 5분의 1인 겁니다. 그래서 그냥 딱 잘라서 얘기하면요. 우리가 앞에 경우의 수 배웠죠? 확률은 배운 그 경우의 수 분의 경우의 수가 되는 겁니다. 알겠나?
계산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경우의 수를 못하면 확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확률 문제 읽으면서 분모에 들어가는 경우의 수가 무엇인지 결정 지어야 되고 분자에 들어갈 경우 수가 뭔지 결정만 지으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전 2개를 던지잖아. 동전 2개 던지잖아. 자, 동전 2개를 던질 때 둘 다 앞면이 나올 확률이라고 얘기합시다. 그러면 내가 강조하는 거 아까 뭐뭐 할 때라는 말이 들어갔죠? 여러분은 문장 읽을 때 이 단어 나오잖아. 때가 나오잖아. 무조건 슬러시 하시고 얘가 무조건 분모 값입니다. 동전 2개 던질 때 그럼 그게 전체 경우의 수인 거예요. 자, 동전 2개 던지는 건 모두 몇 가지가 나오지? 하나당 2가지가 있어서 4가지가 나온다 그랬지? 4분의 그 중에 둘 다 앞면 나오는 케이스는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동전 1, 동전 2 둘 다 앞면 한 가지밖에 없죠. 4분의 이게 끝입니다. 그래서 확률이라고 하는 문제의 구성은 분모에 들어갈 값과 분자에 들어갈 값을 제시하고 이걸 구하라는 겁니다. 기본 틀이. 그런데 그 분모에 들어갈 그 기준 얘만 찾으세요. 때만 찾으세요. 때만 잘 찾으면 문제가 반은 풀어진 겁니다. 끊어 읽기 얘만 찾으세요. 알겠나? 뭐뭐 할 때 그 말 나올 겁니다. 거의 99%다 여기 맞아떨어집니다. 아시겠죠? 자, 요걸 알고 이제 용어 같은 거 한 개씩만 확인합시다. 자, 158쪽. 자, 확률의 뜻. 일반적으로 어떤 실험이나 관찰에서 각 경우가 일어날 가능성이 같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아까 했죠? 모든 경우. 요걸 분모 n이라 적으라 이 말이네. 그 다음에 어떤 사건에 일어나는 경우를 A라고 한다면 그 분자 값을 적는 거예요. 경우수분의 경우수잖아요. 맞죠? 그거 돼 있죠? 모든 경우, 그죠? N. 그 다음에 그 사건 우리가 딱 구하고 싶은 특정한 사건 A. 경우의 수분의 경우수. 됐죠? N분의 1. 그걸 확률 P라고 나타내는데 P라고 왜 적어졌나 하면 확률의 영어 단어가 probability라고 설명돼 있죠. 보충에. 그래서 그 P를 땡겨 적은 겁니다. 확률 단어 그대로 쓴 거예요. 이거 별거 없다 이거죠. 자, 그러면 개념 확인 봅니다. 자, 사이언스라고 하는 알파벳이 있는데 자, N이 적힌 카드가 나올 확률인데 이건 어떻게 구하냐면 전체 알파벳이 7개가 있죠. 그럼 전체 선택할 수 있는 거 7장 카드가 있는데 7분의 N은 몇 개 있노? 하나만 있지. 그럼 7분의 1입니다. 그치? 자, 알파벳 E는 몇 개가 들어가요? 2개가. 그럼 답이 뭐가 돼? 7분의 2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끝입니다. 어려운 거 없죠?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 필수 문제 1, 2, 3번 일단 여러분 힘으로 먼저 풀고 정답 체크를 한번 해보고 진행을 할게요. 아마 필수 문제 3번, 필수 문제 3번을 내가 해줄게. 먼저 필수 문제 1, 2번만 먼저 해. 1, 2번만.
자, 같이 해봅시다. 필수 문제 1번입니다. 자, 빨간 공 3개, 노란 공 2개, 파란 공 5개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공 한 개를 꺼낼 때, 그죠? 꺼낼 때가 보죠? 때가 보이면 일단 슬러시 하시고 걔가 분모 값이에요. 그럼 분모가 공 3개, 2개, 5개 있으니까 모두 10개의 공이죠. 그럼 분모가 10. 그 가운데 파란 공 5개니까 5, 10분의 5 해서 2분의 1 그렇게 하는 거예요. 됐죠? 필수 문제 2번입니다. 자, 동전 3개 동시에 던집니다. 모든 경우는 2 곱하기 2 곱하기에서 8. 그 다음 바로 2번 앞면이 2개 나오는 경우 3가지. 여러분이 다 직접 앞, 뒤 이런 식으로 해보면 되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3가지. 그래서 그 중에 앞면이 2개 나올 확률은 8분의 3. 이렇게. 2번에 걸쳐서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다. 그죠? 경우의 수를 잘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수 문제 3번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조금 열에 나오면 조금이 당황을 하던데, 뭐 별거 없는데요. 한번 봅시다. 자, 내용은 서로 다른 주사위 2개를 동시에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각각 xy라고 할 때 3x 플러스 y는 11을 만족을 시킬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돼 있는 거야. 그럼 지금 여기서도 문제 잘 보면, 자, 할 때라고 하는 거 보세요. 주사위 2개를 동시에 던져서, 이거 좀 애매하게 말이 보네. xy를 할 때니까 일단 어찌됐건 주사위를 2개 던진다는 상황이 전체의 경우인 거예요. 그럼 우리 주사위 2개를 던지면 나오는 경우는 36가지 맞지 않나? 6 곱하기 6에서 이 36가지의 주사위 던져서 나올 수 있는 수 중에서 뭘 만족해야 되냐면 이 친구를 만족해라 이 말인 거예요. 그럼 얘를 만족하는 수를 직접 여러분이 찾으면 되는 겁니다. 자, 일단은요, 주사위는 6가지밖에 없잖아. 자, 그러면 y가 6이 된다면 얘는 5가 돼야 되는데 3은 몇 수 안 되죠. 그죠? 자, 어찌됐든 가면 요 1부터 넣어볼까? x가 1일 때 3이면은 y가 얼마? 8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가능성이 있어 없어? 얘는 안 되겠죠. 탈락이죠. 그럼 x 자리에 2를 넣어봅시다. 2를 넣으면 6이네. 그럼 6,5가 되겠네요. 맞죠? 그럼 그거 말고 또 혹시 있습니까? 이거 말고 또 있어요? 미안하다. 내가 왜 숫자를 이렇게 생각했죠? x 자리 넣는데 왜 x는 6? 이렇게 보면 x 값이잖아. 이 x가 2인데 내가 잘못 이렇게 유도했네. 요거 2 넣으면은 6에다가 5도 하고요. 또 그 다음에 또 3까지 들어갈 수 있나? 3 올리면 3, 3은 9에 2가 되네. 요렇게 되네. 4가 돼버리면 이미 벌써 12가 되니까 넘어가죠. 그러면 요렇게 2가지 경우가 나오네. 그럼 36분의 2 약분해서 18분의 1이 문제 답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만족하는 수식, 뭐 3-1번을 부등식인데 부등식이든 뭐 방정식이든 만족하는 답을 찾아서 적으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어떤 구조로 되는지는 알겠죠? 자, 뒷장을 또 좀 넘길게요. 이번에 이 친구는 뭔가 하면 확률의 성질인데 익히 여러분이 좀 알고 있는 상식적인 부분입니다.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자, 100% 일어나지 않는 경우와 100% 무조건 일어나는 경우인데, 그 확률 100분율로 말고는 일반적인 비로 나타내면 일어나지 않는 건 그냥 빵이에요. 빵. 그 다음에 무조건 일어나는 건 1이에요. 1. 그죠? 그래서 0하고 1, 0 이상 1 이하다라고 하는 게 범위는 무조건 정해진 거고요. 0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반드시 일어난다. 1. 그냥 그것만 알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개념 확인 한번 봐요. 자, 1부터 5까지 자연수가 적혀져 있는 것 가운데 한 장 뽑는다. 바로 1번. 홀수가 적힌 거. 일단 1부터 5까지니까 분모는 5가 됩니다. 홀수는 1, 3, 5 3개죠. 그 확률은 5분의 3. 너무 쉬워서. 자, 7의 배수의 가장 작은 거 7이면 5까지 존재하나요? 5 안에? 없죠. 그럼 0인 거예요. 어떤 애를 화를 내더라고. 이것이 안 되잖아요 하면서 성질 내는데 그냥 0인 거예요. 확률. 안 되는 거죠.
그럼 또 바로 3번 5 이하의 자연수가 나올 확률. 자, 숫자 전부 다 5 이하인데 뭘 뽑아도 5 이하죠. 무조건 맞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확률은 2다. 그치? 일단 필수 문제 4번 한번 볼게. 이거 지금 혹시 책이 지금 흑백인 사람 잘 안 볼 수 있는데 일단 자, 근데 숫자 개수 가지고 보면 될 거야. 거기 보니까 이 노란색 달걀 4개가 있고 흰 거 6개, 4개 6개 구분되죠. 한 개를 뽑을 때 다음을 구하시오. 노란색 달걀이 나올 확률이 이게 전체 달걀 10개야. 그럼 10분의 4가 되겠죠. 그래서 약분하면 5분의 2. 자, 근데 있는 달걀이 노란색 아니면 흰색인데 질문이 파란색 달걀 원했네. 나올 수 있습니까? 파란색이 없으니까 안 되죠. 0입니다. 끝이에요. 0. 괄호 3번 노란색 달걀 또는 흰색. 이거는 무조건 아니야? 맞죠? 흰 거 아니면 노란 거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 확률 면이 1이 된다. 이것도 별거 없죠. 좋습니다. 그래서 쉬운 것들은 조금 넘어갈게요. 그럼 자 161쪽에 참 시간 참 애매한데 그래도 뭐 말은 하고 좀 모자라면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설명할 거 생각하고 일단은 진도로 나갈게요. 일단 161쪽에 이거 별표 치세요. 별표 칩니다. 이게 지금 책에 보면 그 용어가 용어가 없어서 뭐 공식적인 건 이걸로 좀 추측이 되는데 원래는 이것처럼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가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누가 문제 맞추는 거에 반대는 뭐야? 문제 못 맞추는 거잖아. 맞죠? 그런 사건을 우리 지칭하는 걸 우리는 여사건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여기 공식적으로 용어가 안 쓰여져 있거든. 근데 이건 알아놓으세요. 어차피 고등학교 가면 다 쓰는 용어라고. 그래서 지금 거기에 저 내용을 보면 자 보세요.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라고 하면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 돼 있는데 전체 확률이 1이니까 1에다가 일어날 확률 뺀 게 일어나지 않는 사건에다 확률 됐잖아. 그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그냥 짧게 여사건이라 하면 됩니다. 문제에서 제시한 사건에 반대되는 거예요. 이걸 하면 안 된다 그러면 하게 되는 거. 해라 그러면 안 하면 되고. 이거 반대되는 사건이 여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는 그냥 짧게 여사건의 확률이다 이겁니다. 어떤 사건 P의 여사건의 확률은 1에다가 P를 빼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전체 확률은 토탈 1이 1일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일어나는 걸 제외하면 나머지 확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다고 하는 걸 알아놓으시고 거기서 길게 표현할 저 말을 여사건으로 용어를 좀 쓸게요. 아시겠죠? 책에 없지만. 자, 그래서 밑에 그 참고라고 돼 있는 작은 글씨 부분 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Q라고 하면 일어나는 것과 일어나지 않는 확률 합치면 전체가 돼야 돼요.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거나 하기 때문에. 그래서 P와 Q의 합은 1입니다. 그걸 이용한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문제에 적어도 또는 최소한 뭐 하지 않을 뭐 이런 게 있다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되어 있는데 이걸 그냥 짧게 여사건 이용한다라고 해놓으시면 됩니다. 여사건. 됐죠? 자, 이게 이제 이런 경우가 왜 이거를 쓰는 경우가 생기는가 하면 자, 일단 뭐 위에 먼저 하고 말 뜻을 알고 밑으로 갈게요. 자, 개념 확인 먼저 합시다. 자, 페널티킥으로 골을 넣을 확률이 10분의 9야. 이 말 속에는 넣을 확률이 10분의 9니까 넣지 못할 확률이 있잖아. 실패할 확률은 10분의 1이란 겁니다. 왜? 다 합쳐서 1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계산 방법이 1에다가 페널티킥을 넣을 확률을 빼는 거예요. 1 빼기 10분의 9. 그래서 10분의 1이다 라고 계산해버립니다. 이해됐니? 그건 여사건이고요. 필수 문제 5번입니다. 먼저 읽어보세요. 자, 바로 1번.
경품을 받을 수 있는 추천권이 나오는 거는 자 봐. 100장 중에 25장이잖아. 그럼 100분의 25가 되겠죠. 약분하면 4분의 1인 거예요. 근데 괄호 2번 보세요. 경품을 받을 수 있는 추천권이 나오지 않을, 그러니까 추첨되지 않을 확률, 즉 여사건의 확률 구하라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1에다가 빼면 끝이어서 4분의 3. 심플하죠. 그럼 이 짓을 왜 하는가? 이걸 왜 가르쳐 주는가 하면 필수 문제 6번 같은 경우 때문입니다. 자, 문제 먼저 읽어보세요. 자, 이 문제를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동전 3개를 던지는데요. 적어도 한 개는 앞면이라고 돼 있습니다. 자, 적어도 한 개라는 말 뜻 때문에 우리는 풀어야 되는 케이스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한 개만 앞면이고 나머지 다 뒷면인 경우가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앞, 뒤 이렇게 되는 경우 찾아줘야 되고, 두 번째는 2개가 앞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앞과 뒤 하나 있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는 3개 모두 앞면이 되는 경우도 있겠죠. 앞. 그래서 얘 순서 바뀌는 거 다 감안해줘가 동전 3개 던지니까 8분의 얼마를 다 계산해서 이거 얼마인지 각자 계산해서 다 합쳐주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케이스가 너무 다양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귀찮잖아요. 그래서 여사건 이용한 겁니다. 이거 반대되는 사건 뭐냐? 자, 적어도 한 개 앞면 나오는 거에 정반대되는 위치는 이겁니다. 모두 뒷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봐. 모두 뒷면 나오지 않으면 어찌됐건 앞면은 존재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 존재하는 게 한 개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3개일 수 있는 걸 다 포함하는 거야. 자, 뒷면을 구하면 왜 편한가 하면 모두 뒷면인 건 한 가지 경우밖에 없잖아요. 자, 동전 3개니까 모두 뒷면 나올 확률 8분의 1이죠. 여사건 이용해서 빼버리면 8분의 7 바로 이 3개 계산한 것과 똑같은 답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 짓을 할래? 이 짓을 할래? 선택이죠. 이게 낫지 않아요? 한 방에 끝나잖아요. 이거 딱 이 케이스입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풀려고 하니 너무 다양한 케이스가 나와서 반대 걸 풀어볼까? 쉬운 거야. 그러니까 반대 걸 풀어서 이걸 이용해서 확률 구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여사건을 이용한 방법인데 왜 가르쳐 주겠어요? 문제 이걸로 다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오케이? 문제 풀다가 뭐 적어도 뭐 이따위 단어 나오잖아. 밑에 6-1번도 보세요. 적어도 한 문제 이상 맞힐. 그러면 하나도 못 맞히는 거 구해서 빼면 끝이에요. 알겠죠? 자, 요렇게 여사건을 생각하면 된다로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자, 입장을 좀 꺼내줍니다. 마지막 시간이 조금 빠듯한데 한번 과제로 하고 또 질문을 받을게요. 자, 우리 오늘 여기 이제 개념표는 163쪽까지 할게요. 자, 오늘 날짜 2월 6일입니다. 163쪽. 그 다음에 유형 지난번에 133쪽까지 했네요. 그거 아까 실력을 해줬고, 내가 확률 조금만 줘야지. 확률 쪽에 한 장만 할까요? 너무 적은 거 아니야? 이거 어차피 문화. 여기까지. 요거 좀 끊어서 가서 그럼 요거 딱 그 142쪽까지만 할게요. 내용을 좀 끊고 대신에 구교재를 30문제를 줄게요. 이렇게 하면 얼추 맞지 싶습니다. 자, 전부 다 받아 적었나? 오케이. 자, 그러면 그 시험 칠 사람들 시험 치고 뒤에 남아서 또 해야 되는 거 있죠? 채점하고 이렇게.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